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구 수억의 전력을 책임지는 엔지니어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던 문제 앞에서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술에 두 손 두 발을 들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한 충격적인 기술력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일라 후세인입니다. 카이로 외곽 신도시의 전력 시스템 엔지니어죠.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 도시 전체를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병원, 교통상점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바라본 도시는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죽은 섬 같았어요. 동료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즉시 원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관제실로 뛰어가 비상 발전기를 작동시켰죠. 희미한 푸른 불빛 아래 모니터를 확인하며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어요.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노후한 장비와 우리 환경에 맞지 않는 유럽식 기술이 원인이었어요. 진단은 내렸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백업 시스템을 가동했지만 이건 미봉책일 뿐이었죠. 창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였어요.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이 도시에서 전기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명선이니까요. 응급실의 인큐베이터, 노인들의 산소, 호흡기 모두 전기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 시스템에 관한 논문과 사례를 뒤졌죠. 유럽, 미국, 일본 모든 선진국의 시스템을 검토했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핀란드 기술연구소의 논문을 발견했어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고효율 분산형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극심한 더위로 고통받는데 추위를 견디는 기술이 무슨 소용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논문을 자세히 읽을수록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원리는 같았어요.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핀란드의 기술은 분산형 구조로 한 지점의 실패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스마트 시스템은 우리의 노후한 인프라를 완전히 바꾸지 않고도 적용할 수 있었어요.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곧바로 핀란드 에너지 기업 노르에너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학술 논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말이죠.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대기업들은 개발도상국의 작은 도시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일에는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와 핀란드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세히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노르에너지의 국제협력 책임자 요한 니에미넨이라는 분이었죠. 메일은 정중하면서도 실질적이었어요. 우리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흥분되었죠. 바로 회신을 보내고 회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화상회의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발표 자료를 몇 번이고 검토했습니다. 우리 도시의 전력 상황, 인구 분포, 계절별 에너지 수요 변화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아침이 되자 긴장으로 속이 뒤틀렸습니다. 국제협력 경험이 전무한 저였기에 걱정이 컸어요. 그래도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화상회의 시간이 되었어요. 화면 너머로 나타난 요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딱딱한 정장 차림의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편안한 스웨터를 입은 친절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그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공유하며 우리 도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요한은 단 한 번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지하게 경청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화가 진행될수록 저는 그들의 접근 방식에 감명받았어요.
요한은 단순히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요한은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우리 환경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핀란드 헬싱키로 저를 초청한다는 거였죠. 교통비와 체류비는 모두 노르에너지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요한은 이해한다며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가슴은 희망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상사에게 이 제안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정부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동의해 주었어요. 저는 즉시 요한에게 연락했습니다. 헬싱키로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이죠. 일주일 후 저는 이집트 정부의 허락을 받아 핀란드 헬싱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카이로의 모래빛 건물들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떨렸어요. 이곳을 떠나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핀란드의 기술이 우리 도시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들은 정말 우리를 도울 의지가 있을까?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8시간의 비행 끝에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에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시버림에도 카이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쌀쌀했습니다. 공항에는 요한이 직접 마중 나와 있었죠. 그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저녁 7시 도시는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거리는 밝고 활기찼어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는 듯 했어요. 신호등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었고 가로등은 보행자가 다가올 때마다 밝기를 조절했습니다. 요한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스마트 시티 기술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에너지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는 시스템이죠.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헬싱키의 밤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도시 전체가 안정적인 빛으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카이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아침이 되자 기대감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노르에너지 본사를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후 요한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노르에너지 본사로 향하는 길에 그는 도시 곳곳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헬싱키는 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환경을 가졌지만 도시 기능은 완벽하게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 비결은 분산형 에너지 그리드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있었죠. 드디어 노르에너지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거대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건축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요한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설계자, 환경공학자, 인간공학 전문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준비한 자료보다 우리 도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카이로 외곽 신도시의 지리적 특성, 기후 조건, 전력 소비 패턴까지 연구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들의 철저함에 감동했죠. 회의는 우리 도시의 문제점 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노르에너지의 전문가들은 기술적인 해결책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도 접근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철학이었습니다. 노르에너지의 CEO 안나 린드홀름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죠. 이 단순한 문장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술적 해결책만 찾으려 했던 반면 그들은 항상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그들의 테스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공간에 다양한 환경을 재현해 놓은 시뮬레이션 룸이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중 하나는 카이로의 기후를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섭씨 45도의 열기와 모래바람까지 정교하게 재현된 공간에서 테스트 중인 장비들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틀 동안 저는 핀란드의 다양한 에너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풍력 발전소, 태양광 패널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제 센터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작은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 사용 패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자발적으로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요한이 주최한 작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제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핀란드의 기술은 놀랍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철학이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기술은 언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우리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십 말이죠. 놀랍게도 모두가 제 제안에 환호했습니다. 안나는 이런 관점을 가진 파트너를 기다려왔다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그 자리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위한 기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노르에너지는 기술과 전문가를 지원하고 우리는 현지 지식과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죠. 프로젝트 비용은 양측이 분담하되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호혜적인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핀란드에서의 마지막 밤 제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헬싱키의 불빛은 제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어요. 카이로로 돌아가면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관료주의 예산 제약, 정치적 이해관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저항까지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카이로에 돌아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상사와 도시 행정 책임자들을 설득해야 했어요. 그 다음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고 기존 엔지니어들에게도 이 프로젝트가 위협이 아닌 기회라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푸른 지중해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도시에 새로운 빛을 가져오리라고 말이죠. 카이로로 돌아온 첫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프레젠테이션 기회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셔서 이틀 후 시의회 회의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느라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 도시에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모두를 설득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발표 당일 회의실은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 도시 계획자들, 그리고 지역 언론인들까지 모두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죠. 핀란드에서 보고 배운 것들, 우리 도시가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특히 재정 담당자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프로젝트 비용이 적지 않았거든요. 노년층 공무원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을 꺼렸고 일부는 아예 변화 자체를 두려워했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왜 다른 나라들의 기술이 아닌 핀란드인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떠한가?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저는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분히 답변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한 홀로 엔지니어가 제 경험 부족을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를 비웃으며 철없는 젊은이의 공상이라고 일축했어요.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존중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험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닌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죠. 놀랍게도 제 발언 후 젊은 공무원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몇몇 도시 계획자들도 저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보이셨죠. 그분은 제게 더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예산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시는 오랫동안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제 아이디어에 열광했어요. 반면 일부 고위 공무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했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어요. 변화의 불씨가 피어난 것이죠. 그로부터 한 달간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노르에너지와 매일 화상 회의를 하며 계획을 다듬었어요. 지역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듣고 프로젝트에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이전에 저를 비판했던 원로 엔지니어를 직접 찾아가 존중을 표하고 그의 경험을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점차 그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의회는 카이로 외곽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물론 제한적인 예산과 범위였지만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승리였어요. 즉시 노르에너지에 연락해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도 기뻐하며 일주일 내에 첫 번째 기술팀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제 현실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작업 공간 확보, 필요한 장비 구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일할 현지 팀 구성이 시급했죠. 핀란드 기술팀이 도착하기 전 저는 현지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르에너지에서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점차 관심과 열정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 프로젝트가 자신들의 경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고무되었어요. 드디어 핀란드 팀이 도착했습니다. 요한을 포함해 5명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은 날씨에 적응하느라 고생했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첫 회의에서 그들은 우리의 준비에 감동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서로 소개를 마친 후 바로 현장 답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시 외곽의 전력시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어요. 가장 어려운 과제는 기존 시스템을 중단 없이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처럼 중요한 시설은 단 1분의 정전도 허용할 수 없었거든요. 핀란드 팀과 우리 엔지니어들은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단계적 전환 계획이 완성되었고 첫 번째 대상 지역으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이 선정되었어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켰어요. 도로가 파헤쳐지고 오래된 케이블이 교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선택이 옳은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밤에 처음으로 새 시스템을 시험 가동할 때는 손톱을 물어뜯을 정도로 긴장했어요. 만약 실패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날 것이고 저의 경력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처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그리드는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전력 공급도 중단 없이 이루어졌어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에너지 소비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력 손실률이 30%에서 15%로 줄어든 것이죠. 이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전 시간이 90% 이상 감소했고 전력 요금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은 처음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 장비 고장이 줄어들었고, 학교에서는 컴퓨터 수업이 방해 없이 진행되었죠. 심지어 밤에는 가로등이 모두 켜져 범죄율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지역 신문은 물론 국영 방송에서도 우리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 모든 성공이 핀란드와의 협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요한과 그의 팀은 겸손하게 이 공로를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돌렸죠. 이런 상호 존중의 모습에 시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프로젝트 확대를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작은 시도는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범 지역의 성공 이후 프로젝트는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추가 예산을 승인했고, 더 많은 지역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술 이전만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노르에너지와 상해 끝에 우리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스마트 에너지 교육센터를 설립했어요.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죠. 교육 프로그램은 예상 이상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주말마다 열리는 워크숍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했어요.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에너지 절약 교실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 부모님에게 배운 내용을 전파했고, 이는 가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촉매제가 되었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진정한 변화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와 핀란드 팀 사이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친구가 되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집트 전통 음식을 대접하면 그들은 핀란드 사우나 문화를 소개해 주었죠. 이런 교류를 통해 저는 기술적인 지식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수용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도시 전체의 30%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났어요. 전력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에너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더 이상 전기요금 때문에 다른 필수품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니까요. 이런 경제적 혜택은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 중반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한여름 극심한 더위에 노출되면서 일부 장비가 과열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였습니다. 잠시 패닉에 빠졌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핀란드 팀과 현지 엔지니어들이 밤새 협력하여 냉각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했고, 이것은 나중에 노르에너지의 공식 매뉴얼에 추가되었죠. 이렇게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은 없으며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핀란드 팀에게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이었죠. 그들은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여겼어요. 이런 태도가 우리 팀에게도 전파되면서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성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집트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상식을 열었어요. 저와 요한은 나란히 서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니라 변화를 이끄는 리더가 된 것이죠.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문화와 사고방식의 교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이후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도시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제안은
노르에너지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협력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 역할을 제게 제안했어요. 이는 제가 더 많은 도시에 이 기술과 철학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카이로를 떠난다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도시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니 이것이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카이로를 중동 지역 본부로 삼아달라고 요청했죠. 노르에너지는 기꺼이 동의했고 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요르단의 암만이었습니다. 카이로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자원은 더 부족한 도시였어요. 저는 카이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이 되어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했어요. 그들의 눈에서 처음 제가 가졌던 것과 같은 열정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나왔을 때 그들의 자부심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찼죠. 이후 모로코, 튀니지, 케냐, 에티오피아까지 프로젝트는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고유한 도전과 문화적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없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변화는 사람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저는 각 지역의 상황과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 인재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자립심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이었어요. 물론 모든 도시에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치적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음 프로젝트에 그 교훈을 적용했어요. 점차 저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우게 되었습니다. 3년이 흐른 지금 저는 18개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조금씩 다른 접근법을 적용했지만 모든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했고 초기 카이로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시스템과 현재의 시스템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으로 변화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카이로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에너지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섰습니다. 객석에는 여러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잠시 카이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해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밝고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이제 정전은 드문 일이 되었고 사람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죠. 연단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청중 속에는 제가 멘토링했던 젊은 엔지니어들도 있었고 처음에 저를 비웃었던 원로 엔지니어도 있었어요. 그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도 객석에 앉아 따뜻한 미소로 저를 응원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 모두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선이 아니라 다리예요. 사람과 사람, 도시와 도시, 그리고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기술 그 자체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해요.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지역 사회로 돌아가 이런 변화의 씨앗을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연설이 끝나고 객석에서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꿈꾸는 젊은 엔지니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멘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니까요. 핀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이제 아프리카와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불꽃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